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준 패밀리분들 주말 동안 즐거운 일 많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뜻깊은 이메일 한 통을 받아서요. 벅찬 마음으로 주말을 보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데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4학년,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국민학교 4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로부터 거의 40년 만에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안부 인사도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전 사진 한 장을 이번 이메일을 통해서 받게 됐는데 여러분들께도 좀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들 불러서 생일 파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좋아했던 여자친구들, 남자친구들 다 모여서 함께 이제 밥 한 끼 먹었던 그때를 추억하게 되는 그런 사진을 이번에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덕분에 주말 동안 옛날 생각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 20년, 25년 동안 한 4, 5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친구들과 많은 교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 친구들이 많이 그리워지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주말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친구를 좋아하는 스타일의 학생이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친구들을 좋아했냐면 중3 때 우리 세대 때 굉장히 좋은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원 외고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학교에 시험을 봐서 붙었었거든요. 합격을 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다 잠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잠실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서 할 수 없이 이제 대원외고 진학을 포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많이 후회도 했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세용지마라고 그때 잠실 고등학교에 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고 있겠죠. 자, 어쨌든 그 정도로 친구를 좋아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50이 다 된 나이에 친구들과 자주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좋은 점 하나는 가족 중에 한 명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죠. 그래서 저는 제 와이프가 저의 인생의 가장 커다란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많은 친구들과 소원하게 됐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예전의 친구들이 있으면 안부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추억의 사진을 전해준 나의 4학년 때 친구 M에게도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 많이 기억나는 4월 11일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방송이니만큼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40% 상승을 했고요. S&P 500이 0.27% 소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1.34% 떨어졌고요. 따라서 제가 투자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준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은요. 빠진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 보시면 레모네이드가 8.34%나 빠졌고요. ABCL이 7% 넘게 하강을 했습니다. 로빈후드가 6.88%, 쇼피파이가 6.33%, 차지포인트가 5.84% 빠졌고요. UiPath가 5.41%, 엔비디아가 4.5%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인텔리아가 4.49%, 업스타트가 4.3% 떨어졌고요. 투일리오가 4.04%, 텔라덕이 3.97%, 에디타스가 3.83%, 로블록스가 3.64% 떨어지면서 성장주 위주로 한 3, 4% 정도 떨어진 종목은 굉장히 많은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기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방송은 거의 테슬라 특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주말 동안요. 테슬라 관련된 뉴스가 거의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거든요. 자, 그중에 첫 번째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그 키포인트를 먼저 보시면요. 블록스트림이라는 그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블록스트림은 뭐냐면요. 앞에 이름에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 관련된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테크놀로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록스트림과
그 잭 도시가 일하고 있는 블록이라는 기업 있죠. 구스퀘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두 기업이 힘을 합쳐서 브레이킹 그라운드를 한다. 브레이킹 그라운드는 이제 그 땅에 이렇게 모를 박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착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사를 시작하는데 뭐를 만들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냐면요. 솔라, 그러니까 태양열 그런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배터리, 요 두 가지의 에너지를 가지고 구동되는 비트코인 마인이다. 비트코인 그 채굴 시설을 텍사스에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에서 태양열 관련해서 그리고 그 배터리 저장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다. 따라서 이 기사가요. 주말 동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여기저기 보도가 굉장히 좀 대서특필이 됐었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3.8 메가와트나 되는 솔라 PA 어레이가 있다. 자, PA 어레이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태양 그 광판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그 굉장히 좀 많은 광판 PA 어레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12 메가와트 아워 되는 메가팩을 사용한다. 그래서 배터리 기술 역시도 테슬라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의 근본이 되는 테크놀로지는 테슬라가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도하는 그 프로젝트의 장은 블록스트림 그리고 잭도시의 블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그 시킹알파 기사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요. CNBC가 이번에 이제 금요일 날 이 소식을 먼저 전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블록스트림의 CEO가 아담 백이라는 분이 있는데, 자, 이분이 이제 이 소식을 먼저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언급을 했냐면 비트코인 2022년 컨퍼런스가 마이애미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 만드는 시설은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증명을 한다. 뭐를 증명하게 되냐면 비트코인이 마인드 될 수 있다. 채굴 될 수 있다. 뭐를 가지고 될 수 있냐면요. 100% 리뉴어블 에너지를 가지고 채굴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비트코인의 그 미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그 논란거리가 됐던 것이 뭐냐면 너무나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 따라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굉장히 커다란 약점이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그 CO2 배출을 하지 않고도 그리고 리뉴어블 에너지를 사용해서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해서도 채굴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에 증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스텝이 될 것이다. 어떠한 대로 나가는 스텝이냐면요. 다시 한번 그 증명을 해주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논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논리냐면 비트코인의 그 채굴은요. 지로 에미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도 이제 탄소 배출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탄소 배출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구동될 수 있는 인프라가 완성될 수 있다. 그리고 미래에 이코노믹 그로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채굴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블록이라든지 테슬라, 블록스트림 이렇게 세 기업이 손을 잡고 드디어 이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가지고 채굴을 한다. 그것도 테슬라의 기술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드디어 채굴한다는 소식에 굉장히 좀 그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굉장히 좀 흥분감을 느낄 만한 그런 커다란 뉴스가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자, 오늘 준비된 테슬라 관련 두 번째 뉴스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자, 이번 CNBC 프로 뉴스의 제목을 보시면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호스트를 했다. 자, 파티를 개최할 때 호스트를 쓰거든요. 사이버 로데오 파티를 드디어 이제 개최를 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텍사스 오스틴에 기가 팩토리를 드디어 오픈했다라고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텍사스 쪽의 기가 팩토리가 오픈을 했다라는 즐거운 소식입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밤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다. 그랜드 오프닝 이벤트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테슬라가 완공한 그 팩토리 규모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1 빌리언, 즉 11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서 새롭게 만든 공장이라고 나와 있죠. 엄청난 자금이 들어갔고요. 그 위치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텍사스의 오스틴 그 공항 바로 옆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이벤트에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했겠죠.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how massive,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공장이 커다란 규모인지
무엇인지 자랑을 좀 했고요. 그리고 나서 티즈를 했는데 프로덕트는 이제 상품을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아직 개발되고 있는 이런 상품에 대해서 티즈를 했다. 티즈는요 이렇게 사람 애간장을 채우는 그런 광고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잠깐 맛보기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번에 지금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은 아직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품들 중에는 사이버 트럭도 잠깐 소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로보택시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했냐면 로보택시의 외모가요 퓨처리스틱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옐로우캡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미래에서 찾아온 것 같은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가진 로보택시가 탄생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완공되는 오스틴의 공장을 통해서 1년에 모델 Y만 한 50만 대 정도를 지금 만들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모델 Y만 50만 대고요. 그 밖에도 이 공장에서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이버 트럭이죠. 따라서 사이버 트럭의 생산 역시도 내년쯤에 텍사스에서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머스크가 컨펌을 해줬다, 확인을 해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사이버 트럭이 조만간 출시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레일링 12months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죠. 지난 12개월 동안 우리는 딜리버를 했다, 판매를 했다는 거죠.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해왔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s still a long way to go.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말로 멀다. 자, 이 얘기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계획은 2030년 내에 총 2천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막 그 20분의 1 정도를 성취한 거죠. 따라서 20배 정도 성장할 일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요.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전기차의 75%가 지금 테슬라 차량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한 숫자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요. 이 fully electric vehicle 완전 전기 자동차가 전체 지금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신규 차량에서 판매 차지하는 비율이요. 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96%는 아직까지 내연 자동차죠. 따라서 이 내연 자동차의 비율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만약에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을 많이 떨어지긴 하겠죠. 지금처럼 75%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이 나더라도 이 생산 대수가 지금 4%에 불과했던 전기차 점유율이 만약에 40%,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이 판매 수가 10배, 15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따라서 전기차 시장은 아직까지도 계속 좀 장밋빛 미래를 우리가 꿈꿔볼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에이밍, 목표하고 있는 것은요. 와이드 베타 버전의 풀 셀프 드라이빙을 이제 시행을 할 계획이 있다. 그리고 적어도 북미에서 올해 안에 대부분의 그 고객들을 상대로 출시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테슬라가 오스틴 공장을 이번에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요.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라운드 브레이킹을 할 때, 그러니까 완전히 착공해서 완공될 때까지 2년이 걸렸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공장을 이렇게 몇 개 접은 기술이 있고 그리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똑같은 공장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만드는 공장은 어쩌면 1년 만에 만들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전문가의 좀 의견을 살펴볼 텐데요. 샘 피오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회장입니다.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비이클 포캐스팅을 하는 그런 협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판매수라든지 생산수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러한 기관의 부회장님인데요. 이분이 지금 CNBC에 나와서 얘기하기를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 공장은 정말로 필요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상품이 지금 출시 예정에 있는 것이 테슬라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더 많은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공장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또한 이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이 테슬라가 지금 오픈한 오스틴 공장 같은 경우는요, 아마도 테슬라가 향상시킬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뭐를 향상시키냐면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자동차의 품질도 향상시킬 거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생산 공정이 좀 예전 방식하고는 많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훨씬 더 품질이 좋은 자동차를 앞으로 출시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번에 그 생산을 하는데 더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이 비용도 상당 부분 저렴하게 낮춰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테슬라의 순이익률이라든지 총 수익률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들은 지금까지 한 200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만들어 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이제는 한 200만 대 정도 만들어 봤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잘 진행이 되고 어떤 것이 잘 되지 않는지 이제는 좀 알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좋은 점만 찾아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오스틴 공장도 열고 베를린 공장도 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생산 시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디자인하고 만들 수 있는지 좀 감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장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이 지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을 좀 살려서 좀 에러는 줄이고 점점 더 좋은 자동차를 가능한 한 작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생산 대수를 늘리는 수치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비용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가능성까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테슬라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이번도 CNBC 프로 기사를 읽어볼 텐데요. 기사 제목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 테슬라가 아마도 리튬 비즈니스에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너무나 비용이 인세인이다, 미쳐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날렸는데요. 테슬라가 아마도 그 리튬 마이닝, 채굴이죠. 그리고 리파이닝은 이제 정제를 얘기합니다. 정제라는 것은 이제 광물을 채굴하면 거기서 불필요한 걸 다 제외하고 필요한 것만 뽑아내야 되잖아요. 이런 추출 과정 그리고 깨끗하게 그 불순물 없는 그 부분만 뺏는 과정을 리파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즈니스에 직접 참여를 할 가능성을 지금 언급을 한 거죠.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요 지금 천정부지로 너무나 높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리튬이 없으면 배터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꼭 필요한 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직접 이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프라이스 오브 리튬이 인세인 레벨이다. 미쳐가는 그런 수준에 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트윗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죠. 리튬 가격이 인세인 레벨이다. 미쳐가는 그런 수준에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가 아마도 get into라는 것은 이제 직접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닝도 직접 하고 채굴도 하고 그다음에 정제도 직접 하는 그런 과정이 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S스케일이라는 것은 이제 좀 대량으로 해야 되니까 직접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코스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코스트가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코스트가 만약에 향상되면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리튬 그 판매 기업에 협박을 하는 그런 투로도 좀 들리긴 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요. 자, 그리고 뭐라고 또 한 가지 얘기해 주고 있냐면요. 리튬 같은 경우는 쇼티지가 없다. 따라서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구상에 어디에나 많이 채굴이 가능한 것이 리튬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풍부한 자원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페이스가 너무 느리다. 어떤 페이스냐면 엑스트랙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불순물하고 같이 섞여 있는 광물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빼내는 그런 축출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리파인먼트라는 정제 과정도 얘기하고요. 따라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너무나 오래 걸리니까 그게 지금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지금 여기 숫자가 좀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뭐냐면 톤당 지금 리튬 가격입니다. 2012년에는 톤당 4,450달러 정도 했었는데요. 보시면 2020년에 6,8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8년 만에 4,400에서 6,800이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숫자죠. 근데 2000에서 2021년까지는 6,000에서 17,000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2021년에서 2022년 단 1년 만에 17,000에서 78,000까지 지금 이 광물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과연 테슬라가 이번 기회에 그 리튬 관련 기업 하나를 사버릴지 아니면 이번에 이렇게 좀 겁을 주면서 가격을 하락을 도모하게 될지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기사가 발견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테슬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반도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반도체 종목들이 대체로 하향 추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빠졌는데요. 무려 4.5%나 급락을 했고요. AMD는 2.6% 정도 빠졌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이 기사를 그냥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비판적인 시각으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엔비디아 그리고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즈는 AMD죠. 그리고 브로드컴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이 디클라인을 리드했다. 따라서 지금 주가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인베스트먼트 펌 주식 투자 기관인 트루이스트가 이번에 그 프라이스 타겟을 하향 조정하면서 좀 떨어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트루이스트에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투자자들한테 그들이 이제 발견을 했다. 뭐를 발견했냐면 오더가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를 굉장히 좀 분명한 증거를 발견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 이름은 윌리엄 스테인이고요. 자, 이분에 따르면 그가 지금 배운 바에 의하면 서든 네거티브 시프트가 있다. 갑자기 오더의 양이 쭉쭉 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한 군데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반도체 제작 업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분기의 리절트, 그러니까 1분기의 리절트가 이제 좀 있으면 발표가 되잖아요. 1분기의 그 어닝 결과는 아직까지도 계속 강력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도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역시도 잘 나올 것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크랙이 이제 금이 가는 걸 크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크랙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세컨 하프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그리고 이제 2023년이 되면 좀 좋지 않은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달을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윌리엄 스테인에 따르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두 명의 이제 연락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분야에 꿰고 있는 연락책이 있는데 이들이 그런 소식을 전해줬다. 뭐 이름 같은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주문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두 명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문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요. 세컨 쿼터 프로덕션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2분기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세컨 하프에, 그러니까 2분기 하반기는요. 오히려 디맨드가 굉장히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뭔가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걸 제가 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끼거든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었냐면 여기 나와 있죠. 2, 4분기에 가이던스도 좋게 나올 거고 1분기에 실적도 좋게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 크랙이, 그러니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라고 일단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하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번 오더 컷이 나타나는 것은 세컨 쿼터 프로덕션부터다. 2분기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그 하반기에는 오히려 그 디맨드가 굉장히 강력하다. 따라서 뭔가 횡설수설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기사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스테인이라는 사람이 하향 조정을 했다. 목표 주가를 어떻게 바꿨냐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47달러에서 298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를 좀 보면요. 231.19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298에서 나누기 231이잖아요. 앞으로도 30% 가까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고 해서 악영향이 있다고 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AMD 같은 경우는 144에서 111로 많이 하향 조정하긴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MD의 주가가 지금 한 100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한 10달러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 역시도 53에서 49로 하향 조정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목표 주가를 낮추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닝의 멀티플을 낮춘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주가 이꼴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 주가를 바꿀 때 보통 둘 중에 하나를 조정합니다. 어닝의 전망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멀티플이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떨어져야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목표 주가를 줄인 이유가 어닝 실적이 줄어서가 아니라 멀티플이 떨어질 걸 계산해서 이렇게 지금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다고 나와 있죠. 그 의미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닝의 결과는 변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닝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멀티플만 자기 마음대로 내려버렸다라고 우리가 임의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기사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이게 좀 장난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뭐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각자 알아서 하셔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 기사는 전형적으로 좀 주식기관에서 개미 투자자들을 좀 털는 일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스테인이 얘기하기를 It's not yet clear.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 생산량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요. 자, 마지막에
반도체의 가장 베어리시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맨드가 파괴될 것이다. 따라서 점점 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플라이는 그냥 공급은 늘어나면서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면서 아마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굉장히 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반도체 기업에 많이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트렌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없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한 반도체 주식의 이 열기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따라서 반도체에 이렇게 순환, 그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있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왜 엔비디아에 10년 전부터 투자하지 못했을까? AMD에 10년 전부터 투자하지 못했을까? 자기 자신을 자책하잖아요. 제가 그런 자책감을 좀 떨쳐내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 사이클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쓸데없이 좀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줍줍을 하면요. 나중에 가서는 앞으로 5년 후, 앞으로 10년 후에는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반도체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TSMC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TSMC는 굉장히 고맙게도요. 매달 그들의 매출 성과를 우리랑 공유를 해주거든요. 따라서 TSMC는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이죠. 따라서 이제 반도체 수요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어느 정도 생산량이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추세를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3월 달 결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타이완 세미컨덕터, 우리가 TSMC라고 부르는 종목이고요. 티커 네임은 TSM입니다. 자, 이야기하기를 제너레이트 했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코드 레비뉴니까 사상 최대의 매출을 이번에 달성했다라는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분기 쿼터에,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달에 단 3개월 만에 만든 그 매출이요. 역대 최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걸 다 이겨내고 사상 최대치의 매출을 달성했다는 것이 굉장히 칭찬을 받을 만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넷 레비뉴 3월 달에 이제 레비뉴 매출이 나오는데요. 작년 비해서 무려 35%나 올라갔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미 달러로 하면요. 5.94 빌리언 정도가 된다. 그리고 2월 달하고 비교해서도 무려 17%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따라서 추세가 굉장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1분기입니다. 1월 달부터 3월까지 자, 3개월 동안 만든 매출 같은 경우는요. 16.97 빌리언을 만들어냈고 이 수치 역시도 2021년 1분기에 비해서 35.5%라는 엄청난 점프를 해냈다. 따라서 TSMC는 사실 뭐 주문이 그냥 물려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그런 공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35.5%라 이렇게 매출이 상승하는 것은 굉장히 좀 칭찬을 받을 만한 호성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타이완 세미컨덕터는 페이스됐다, 맞이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이번에 최근에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생산량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코비드 관련해서 중국 쪽에 이제 셧다운이 많이, 그러니까 공장인 가동이 중지되고 막 이랬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아냈다. 그래서 다른 그 공장으로 생산량을 돌리면서 결국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해낼 수 있었다라고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소파이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우리가 보통 소파이를 슈퍼 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소파이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있으면 뭐 못하는 일이 없다. 원래는 이제 간단한 대출 업무를 주요 이제 업무로 하던 기업이었는데 이렇게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은행에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상화폐 투자라든지 뭐 주식 투자는 말할 것도 없이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ETF도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 새로운 ETF 하나를 좀 런칭을 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와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소파이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딜리버한다. Exchange Traded Fund, 우리가 줄여서 ETF라고 부르는 거죠. ETF 하나를 이제 런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ETF는요, 소파이답게 웹 3.0에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웹 3.0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 모습이 완전히 정립되기 전이거든요. 하지만 쉽게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www로 시작하는 이 웹페이지가 나온 것을 웹 1.0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웹사이트 같은 게 나오는 게 이제 웹 1.0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 웹 2.0는 뭐냐면 드디어 이제 플랫폼 기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그러면 이제 참여가 가능한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게 굉장히 대표적인 웹 2.0죠. 개방형, 누구나 들어가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게시물을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웹 1.0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방송사에서 내보내는 그런 컨텐츠, 아니면 신문사에서 보도해주는 그런 기사만 읽을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참여형이 아니고 그냥 구독형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웹 2.0는 우리 같은 그 소비자가 직접 참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게 웹 3.0인데요. 웹 3.0는 이제 개인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와 네가 중심이 돼서 탈중앙화를 한다. 따라서 이제 분권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분권화를 목표로 하는 그러한 형태의 웹을 3.0라고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웹 3.0의 컨셉을 가지고 만드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웹 3.0가 가장 이제 키워드로 삼을 만한 것은 크립토라든지 NFT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이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 전통적인 테크놀로지와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출을 한 파일링을 보면요, 이제 미국에 있는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이제 파일링을 했겠죠. 이런 ETF를 런칭해 달라라고. 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살펴보면은 한 40개 정도의 그 종목을 갖춘 그런 ETF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요. 리밸런싱은 1년에 2번 정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그때 들어가 있는 종목이 교체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웹 3.0는요, 포함을 하고 있다. 트래디셔널 웹 랜드스케이프. 그래서 완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웹 1.0, 2.0를 버리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과 다른 점은 뭐냐면, 플랫폼은 유지하되 이 컨셉이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돼 있다. 중앙에 이제 어떠한 매개체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대상이 되는 매매 상품이 이제 크립토라든지 NFT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빅데이터의 그 분석이라든지 그 밖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만들어지는 펀드 ETF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테마가 있는 종목들을 구성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3.0, 웹 3.0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들어갈 거고요. 그 밖에도 빅데이터를 대표하는 종목들이라든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리고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메타버스, NFT 토크나이제이션, 그러니까 NFT의 이제 토큰을 만드는 이러한 종목들, 따라서 이런 기술력을 제공하는 그러한 종목들을 포함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는지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AMD라든지 엔비디아, 뭐 유니티 소프트웨어, 블록, 뭐 이런 종목들이 포함되겠구나라고 좀 추측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제 소파이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요, 이렇게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더 계속해서 런칭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런칭하는 ETF가 좀 많은 그 자금이 유입되면서 성공적인 런칭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마감할 시간입니다.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에는 진 몬스터라는 테크 주식 관련 전문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번에 음성을 통해서 듣고 싶은 부분은요. 아까 제가 기사 하나를 통해서 전달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드디어 이제 리튬 광물 채굴 비즈니스에 진출할 가능성이 열렸잖아요. 따라서 이 소식에 대해서 과연 테크 전문가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분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8시에 저녁 방송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요, 굉장히 참신한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도 좀 더 알찬 내용 그리고 다양한 뉴스 컬렉션 해서요. 여러분들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Gene Munster from Loop Ventures. Hard to ever know whether it's just a flip comment. Last time he made a comment about Twitter, nobody thought anything of it, and then he became the largest shareholder and joined the board, Gene. So what do you think about Tesla getting into the mining business? I'm not surprised, just as I was not surprised to see Elon get involved with Twitter. And this is something that seems like it's just kind of a frivolous headline from Friday afternoon, but it's reall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dynamic between Tesla and traditional auto. This is true vertical integration, not only taking it from the point of how the manufacturing facility played out, what they did yesterday at Giga Texas, but going to getting, these are not rare elements, but getting elements and getting contracts on those. They've been doing that for a long time. Now getting into the mining of that ultimately is an understanding about what it takes to build a car, a computer on wheels in the future. And this is a step beyond what we've seen with their futures contracts and their deals that they have with other elements. But again, we don't see any traditional auto doing this. And I think it's yet score one for Elon and his vision just to take it to the next level. And I think you're going to see this. I think there's a high probability that they ultimately go there. Wow. So you think this is a real thing? Gene, I have to ask you about the event last night where there was a lot of excitement and some news. At least they're going to start building the truck next year. But at the same time, one of their biggest factories in Shanghai, I believe, remains closed. There are reports that it's been closed for at least 12 days. Wasn't this the factory that produced half of Tesla vehicles last year? How much is this going to hurt? Well, it's going to come up. It is something that passes the materiality standpoint for investors. And to simply put numbers around this is they're probably going to miss 30 days of production from Shanghai. That is about 40,000 vehicles. If you put that in the context of the quarter, that's about 8% of the quarter, the 8% of the June quarter, really talking about the June quarter here. If you look at it in a full year context, assuming that the production works itself out, you're looking at a 2% headwind. And so it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factored in. We have seen shutdowns before. I think what's more important than what we're seeing in Shanghai and with the truck drivers and the inability to get things moved around, I think what's much more important is just the simple demand. And if I may, Sarah, just quickly frame in what's going on with Tesla demand, is that we look at Tesla demand across 8 countries, all of their different models. And this is as of this week, the average wait time is 4.5 months. Now, to do the same exercise with traditional car makers is difficult because they don't quote lead time. So you have to go through a dealer network. So we called 5 dealers. It was a small number, but in the US this week, and the average lead time was 2 months. And so what we're seeing is let's put some weight in the few calls that we did, and obviously we have good visibility with Tesla, is that their demand essentially is 2x what traditional auto is. And I think that speaks to that investors are going to be okay with this Shanghai shutdown. As long as demand is there, I think that they're going to be okay. That's really interesting information. You're a fan. Gene, thank you for joining us. Thank you, for bringing Sarah. it to us. Gene